인간과 윤리사상.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필요성.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인류가 오랜 시간 검증한 체계적인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는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생각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오늘날 우리 자신과 사회가 가진 다양한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인간의 다양한 특성.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상가가 이 질문을 고민해왔고 오늘날에도 인간 존재의 특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그러면 인간이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 우선 인간은 고도의 사고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간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통해 인간만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며 조정한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을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서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려면 자신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한 맥킨타이어가 대표적 사상가이다. 마그리트는 인간은 주어진 현상의 이면을 사유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폴리스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맥킨타이어, 현대 덕 윤리학자로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다. 고전 자료 읽기.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인간이 벌을 포함한 다른 군집 생명체보다 고차적인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연은 어떤 이유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동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언어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데 쓰인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되는 것이다. 윗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등을 밝히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기초로 공동체와 국가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정치적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 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적 존재이며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적 존재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언어나 제도뿐 아니라 지식, 가치, 삶의 양식 등 인간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 나가는 문화적 존재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점에 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러한 윤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양한 선을 파악하는 능력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이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마음 읽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음 읽기 능력은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도덕적 실천을 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준다. 마음 읽기 능력이란 타인의 욕망, 믿음, 생각 등과 같은 마음 상태와 그 상태에 의해 야기된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격을 갖출 수 있고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지닐 수 있다. 즉 인간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윤리적 삶을 지향할 때 비로소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과 인간다움의 실현. 우리는 윤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인간다움을 실현해 나갈 때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인간 본성에 대한 대표적 관점인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선설은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한 도덕심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제어하고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교육 등 후천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이며 그에 따른 인간다움의 실현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들은 모두 인간다움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펼쳐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늘날에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뇌과학이나 심리학 등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나 욕구 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역시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보다 인간답고 바람직한 삶,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면 어떠한 관점이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리성이 인간 본질의 핵심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세로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물 재판이라는 것이 드물지 않게 열렸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프랑스의 사비니 마을에서 벌어졌던 암퇴지 재판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그 암돼지는 5살 꼬마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그 돼지는 꼬마의 피로 얼룩진 현장에서 발견됐다. 지금쯤 여러분은 아마도 머리를 극적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동물 재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동물 재판이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 차이, 다시 말해서 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자연 조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적 공격 기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도망가기에 적합한 신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감각의 예리함에서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참된 본능들이 결핍되어 있고 본능의 결핍은 생존에 위험합니다. 어쩌면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조건 속에서 육상 생활을 해야 하는 인간은 위험한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오래전에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핍된 수단 자체를 스스로 구해나가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부담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개조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기여하도록 개조한 자연의 총체가 문화입니다. 무기와 불이 없는 인간 사회, 음식을 비축하고 식품을 조리할 줄 모르는 인간 사회, 피난처와 협동의 체계가 없는 인간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제2의 자연입니다. 즉 문화는 인간적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자연입니다. 인간은 자연 대신 제2의 자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문화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